대법원 2019년 2월 14일 선고 2015-3위 판결입니다.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 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 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 대상 판결이 직권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장래 이행에서는 변론 종결 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의 이익을 인정해주는 251조와 관련해서 이미 교과서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때 반복적 계속적 급부에 대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장래 이행의 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장래 이행 판결을 해줄 수도 있는데, 장래 이행 판결에 있어서 마지막 종기 언제까지,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예컨대 차임 상당의 임차료의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받겠다라고 할 때 보통 청구 취지 또 청구 취지에 따른 인정할 때 판결에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 취지 내지는 인정됐을 때 판결에 나오는데, 그때 피고의 점유 상실일, 피고가 이제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피고로부터는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는 마지막 그 시점인데, 거기에 원고의 입장에서의 소유권 상실일, 이런 기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피고가 지배하는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원고가 소유권을 무슨 이유에선지 상실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래 이행 판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 취지로 그렇게 기재해 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상실일이라는 기재는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적으면 안 된다, 이런 판례이지요. 원고가 청구 취지에서 이미 부당이득 발생한 거는 875만 6천 어느 정도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하루 2014년 1월 1일 하루 1474원 합쳐서 이거는 이제 이 원고가 4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4로 나눠서 합산을 하니까 219만 614원이 발생했다고 계산해서 그날까지는 이제 총액으로 청구하니까 그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는 이제 쭉 연 5% 발생을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때 당시는 20%인데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연 12%인 상황에서 항쟁 다투는 것이 타당하니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그 적용이 있는 거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또 따로 나중에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14년 1월 2일부터는 월 45,000여 원을, 즉 이 판결의 변론 종결 시까지는 현재 이행 부분이 되는 거고, 변론 종결 시 이후
부터는 장래 이행이 되는 건데 이 장래 이행에 있어서 월 45,000 여원을 언제까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렇게 청구 취지가 작성됐고 이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이 작성 기재돼서 선고됐는데 이번 대법원은 요 가운데 여기 소유권 상실일 요 부분은 적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직권으로 판단을 대법원에서 한 것이지요. 판결의 주문에서 흔히 언제부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얼마의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표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 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가 여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 대상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은 앞으로 기재하지 말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각 월 얼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식의 주문 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직권으로 판단한 건데요. 사실심의 재판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까지는 한 달, 두 달, 세 달 등 그때까지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변론 종결 시 이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 해서 언제까지? 라는 부분서 장래 이행 판결에서 보통은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라고 해서 장래 이행 판결의 그 마지막 날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널리 쓰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대상 판결입니다. 자세히 봅시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 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간, 보통 집행문 부여기간은 이제 법원 사무관 등이죠. 그 다음에 그 집행문이 조건성취라든지 승계 집행문이라면 사법보좌관이나 법원이 부여에 대해서 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조사 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한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이러한 집행기관 등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위와 같은 주문은 부적절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원고의 소유권은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표상하는 사법상 청구권, 즉 이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법률 요건을 이루는 실체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인데 이러한 소유권의 상실 이전과 같은 물권 변동은 실체관계의 변동으로서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변론 종결 이후 원고의 소유권 상실 이전은 그러한 실체관계의 변동이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피고가 제기할 청구 이의소에서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할 사항에 해당한다.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후의 원고의 소유권 변동 여부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법원 사무관 등, 그 다음에 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이제 조건 성취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조건에 있어서는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이 명령하는데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을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이행 판결의 주문에 기재하여 두면 집행문 부여 또는 이를 의한 명령 과정에서 의문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확정 판결의 변론 후의 원고의 소유권 변동은 변론 종결 당시에 특정할 수 없는 후발적인 실체 법률 관계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40조 1항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시일 그 밖의 집행 개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집행 개시 단계에서 집행기관이 독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조사 판단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이행 판결의 주문에 기재하여 두면 집행기관의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 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기재이다. 무의미한 기재이다. 이행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는데 이는 재심 등에 의해 그 판결이 취소되거나 청구 이의소에 의해 집행력이 배정되지 않는 한 영구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행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이 부당이득 반환의 종료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청구 이의소에 의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 이전이라는 후발적인 실체관계의 변동만으로 그 판결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변론 종결 후 원고의 소유권 상실 이전을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후적인 실체관계 변동 사유가 판결의 주문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이의소로서 다투어야 한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장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 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 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 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이행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이 종전부터의 법리이죠.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의 주문에 기재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종료 시점은 그것이 불확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도 종래의 판례이죠.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에 기재된 피고의 점유 상실일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의 임의의 이행과 관련되는 의무자 측의 사정으로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그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기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원고의 소유권 상실 이전 여부는 권리자인 원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니까 피고의 점유 상실일은 의무자, 피고 측의 사정이지만 소유권 상실 이전 여부는 원고, 권리자인 원고의 영역에 속한 사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자인 피고가 이를 좌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서 적절하지 않다, 소유권 상실 이전 여부에 대해서 권리자인 원고의 영역에 속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소유권 상실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 대상 판결은 집행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간, 그다음에 조건 성취 집행문 등에 있어서 사법보좌관이나 법원이라는
부여 명령권자,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조사 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집행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 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이미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판시입니다.